경제 문제를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는 경제 한눈에 쏙 시간입니다. 이재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미리 진단해 볼 수 있는 유전자 검사가 여러 가지 규제 샌드박스 사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어요. 네, 그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모래 놀이터처럼 자유로운 곳이라는 뜻에서 규제를 임시로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만들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로 보이는데요. 다만 유전자 검사를 놓고는 최근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허용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원래 탈모나 비타민 대사 등 12가지를 검사할 수 있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한 유전자 검사 업체에 25가지 검사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나 특정 암도 사전에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인천 송도에 사는 성인 2,000명만 대상으로 2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여기서 범위를 더 넓혔는데요. 수면 습관이나 퇴행성 관절염, 또 멀미나 혈통을 검사하는 것까지 57가지로 늘렸습니다. 네, 어떤 병에 걸릴지 미리 알아볼 수 있으면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더 규제를 풀어야 할 이유는 뭔가요? 세계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한국만 뒤처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일단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는 200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소비자가 직접 유전자 분석 업체에 검사해달라고 할 수 있는 항목이 지금 57가지인 겁니다. 소비자 직접 의뢰, 다이렉트 투 컨슈머를 줄여서 DTC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에서는 유전자 검사 260여 가지가 가능하고 일본에서도 360여 가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DTC 시장은 지난 2014년에 650억 원 규모였는데 오는 2022년에는 4천억 원까지 연평균 약 25%씩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세계 시장이 커지는 만큼 국내 업체들은 최소한 건강과 관련된 항목들만이라도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결과가 정확할지 이런 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네, 특히 결과가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유전자 검사의 의학적 유효성이 불확실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직 검증을 더 해봐야 한다는 건데요. 유전자만 가지고 질병을 예측할 수가 없고 생활 습관이나 가족력 등 이 다양한 정보를 전문가가 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정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질병이 걸리는 게 아닌데 이렇게 무작정 규제를 풀면 생명 윤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게 경실련의 얘기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는 특정 기업이 불안을 조장해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료계에서도 반대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의료계에서는 이 유전자 검사가 사실상 의료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오남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인 건강세상 네트워크는 현재 한국의 유전자 검사 장비를 관리할 방법이나 검사 결과를 전달할 방법이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도 유전자 검사를 확대하는 건 영리화이자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여러 경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업계에서는 아직도 규제가 심하다고 불만이 있다면서요. 네, 지금 규제를 풀어준 것 정도로는 좀 부족하다는 건데요. 산업부가 한 업체에 허용을 했고 복지부도 확대를 했지만 이렇게 일부 항목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말고 몇 가지 꼭 필요한 부분을 빼고 다 허용을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비타민 중에서 지금 유전자 검사를 허용하는 항목은 비타민 C밖에 없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건강 상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은 한 기업만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불만도 업계 안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아직 없다면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정부도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유전자 검사 항목을 무작정 늘릴 게 아니라 서비스를 믿을 수 있게 하는 일이 우선일 겁니다. 산업부도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유전자 검사를 허용한 건 일부 길만 터주는 거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사업을 할 길을 크게 열어줬다기보다는 일단 연구를 하고 싶은 기업에게 물꼬를 터줬다는 정도인데요. 복지부도 유전자 검사를 건강 증진 분야에만 적용을 하고 질병 분야까지 확대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전자 분석 업체들 입장에서는 산업부를 통해서 연구 기회를 얻어도 사업을 하려면 복지부의 인증을 또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유전자 검사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곳이 어딘지 그걸 명확히 하는 일도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민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